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5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오늘로 인사청문회는 마치고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인준 표결을 하게 되죠.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찬반 투표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구 경북 출신이다. 보수 정권의 본산인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 출신 국무총리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 혼술 그리고 오늘 주간딱풀에서 첫날 청문회, 어제 열린 첫날 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예상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열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참모들이 폭넓게 보도록, 대통령이 폭넓게 보도록 좀 보좌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박범계 나중에 국무총리 되면 해임 건의할 것이냐 하니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지 않다. 그래서 해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저도 어찌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만 아직 후보자 신분이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재용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계 의견을 문재인에게 전달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도 상당히 어제는 호응을 했죠. 그런 인식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은 둘째 날 인사청문회는 김부겸의 개인 문제에 집중이 됐는데 다른 문제들은 다 그렇다 치고 오늘 가장 많은 그 논쟁이 오간 것은 라임 자산 운용, 대규모 금융사고를 쳤죠. 라임 자산 운용 사태에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 가족이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라임 쪽이 그 차후에 어떤 뒷배를,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력한 유력한 여권 정치인인 김부겸의 자녀 일가, 사위를 포함해서 사위에게죠. 사위가 직접 투자를 했다니까. 사위에게 접근해서 특혜성 펀드를 만들어줬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라임 사태에 임박해서 보호막을 만들 목적으로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그 사모펀드 중에서 테티스 11호, 이것을 설립하는데 가족들이 다 참여를 했고 다른 사람은 없이 마지막에 참여한 사람이 그 라임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종필 전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가입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다른 펀드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고, 환매도,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 것이죠.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환매도 다른 펀드는 한 달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루 단위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혜를 준 이유가 김부겸 때문이다. 김부겸이란 유력 정치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위에게 그런 특혜를 줬겠느냐. 김부겸 때문이지. 장인 김부겸 때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하라. 김부겸의 사위가 아니라면 가능한가? 이렇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국민의힘이 타깃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특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 특혜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금융권에서 어떤 간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김부겸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김부겸 후보자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죠. 자, 저는 이 김부겸이 없어도 특혜를 만약 받았더라도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노무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이 야당이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그냥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김부겸이 아니었더라도, 특혜를 받았더라도 김부겸이 없었어도 가능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자, 김부겸 후보자는 지금 딸만 셋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둘째 딸 사위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딸은 누구냐?
배우 탤런트 윤세인 씨입니다. 윤세인. 본명은 김지수죠. 아버지가 김부겸이니까. 2011년에 드라마, SBS 드라마였을 겁니다. 폼나게 살 거야. 여기에 데뷔를 해서 몇몇 프로그램에, 몇몇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다가 201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이름은 최민석인데, 최민석. 영풍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영풍그룹, 영풍문고, 대형 서점 영풍문고를 운영하는 영풍그룹의 공동 설립자고, 또 지금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고려아연이라고 상당히 큰 회사인데 연간 매출액이 한 6조 원, 7조 원 되는 규모입니다. 그 고려아연의 최창근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김부겸의 사위가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의 외아들이고 지금 고려아연의 상무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뭐 특혜를 안 받았겠느냐, 뭐 그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위 최민석은 그 과거에 외국계 은행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근무를 해서 펀드 같은데 상당히 익숙하죠. 익숙하고 지금 여기도 이종필을 만드는 라임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건 외에도. 그러니까 먼저 최민석이 이종필과 알아서 서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종필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종필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최근 지인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에서 이종필 라임 실질적인 그 운영자입니다. 옥중 편지에서 공개했는데 시사 저널이 그 옥중 편지 내용을 보도를 했죠. 그 편지에 보면은 이종필이 김부겸과는 나는 일면식도 없다. 김부겸의 사위인 최민석의 누나 자녀들과 최민석 누나 자녀들과 이종필 본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녀서 서로 학부모 사이여서 서로 알게 됐고, 그래서 사위를 소개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고려아연이 이 최민석이 사위를 그 상무로 있고 그 아버지가 대표인 회장인 고려아연이 그동안 라인펀드에 많이 가입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득을 봤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그 전부터도 계속 가입을 하고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최상무, 그러니까 김부겸 사위가 먼저 이 펀드에 돈을 넣겠다고 했다. 본인이 넣어라, 우리가 특혜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최상무도 손해를 봤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청문회에서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타깃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김부겸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동안 뭐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했고 국회 사선하면서 다 아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냐, 그냥 아니까 봐주자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 데 대해서 그 하자가 별로 없는 인물인 거 다 알지 않느냐. 저번 인사청문회도 했고. 그래서 야당이 항상 반대만 하고 발목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화끈하게 김부겸 같은 경우는 청문회도 안 하고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 큰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도 국민의힘이 희망을 줄 수 있다. 하태경의 이야기인데, 저도 오늘 김부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또 김부겸의 그 둘째 딸 이야기, 또 사위 이야기는 제가 취재를 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도 하태경과 비슷한 심정으로 오늘 송국근의 혼술에서 들었습니다.